자, 두 번째 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죠. 현대시는 이 앞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겉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안에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눈 보도록 할게요. 몇 번이고 했었어요. 이 눈 같은 경우 한 2번 정도 수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눈은 살아있다. 눈이 살아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죠.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점층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눈은 살아있대. 어디에?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어. 마당은 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에 떨어진 눈은 현실 세계에 순수한 것은 그래도 살아있어. 아무리 현실 세계가 부정적이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순수함까지 부정적이지 않아. 이것은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생명력을 지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떨어 보라고 마음 놓고 그전에는 마음을 놓지 못했죠.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불순물을 뱉어내는 행위,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하자라는 청유형에 반복하는 거. 나도 할 테니 우리 같이 하자 하고 공동의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라는 표현, 눈 위에 내가 살아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순수한 생명력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회복하고 싶어. 나도 회복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이 눈은 어떤 행위야?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이 눈을 통해서 젊은 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 눈이 살아있어? 나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였지? 기폭제? 이 단어가 뭐죠? 아무튼 이것을 보고 행위를 하자라고 깨달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1년의 내용과 조금 대응되는데요. 1년과 3년이 대응되고 2년과 4년이 대응되는 형식이죠.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위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왜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잊어버렸을까? 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부정적 현실에 맞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인들이 곧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되는 거죠. 자,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새벽 다음에는 무엇이 와요? 아침이 와요. 아침. 이 아침은 뭐야? 부정적인 현실과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아침은 우리 광복을 뜻하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뜻하기도 하죠. 아침이 바로 되기 그 직전 희망의 시간이지. 이때까지도 눈은 살아있어. 눈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기침을 하자. 무엇을 위해? 가래를 뱉기 위해 기침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현실에 대응하자. 이겨내자. 우리 스스로 말을 좀 뱉어낼 수 있고 저항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선하자라고 하고 위로하고 고무시키는 역할. 눈이 살아있구나. 나도 좀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지. 각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폭제, 각성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은 우리 좀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의 구조 가서 보면 뭐라고요? 1년과 3년이 짝지어지고요. 1년과 2년이 하나로, 3년과 4년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1년, 3년, 2년, 4년이 대응됩니다. 반복하면서 변형하고 반복하면서 변형되는 형식으로 대응돼요. 자유시, 자유롭게 쓴 시이고 의지적이고 참여적이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청유형 문장 사용했고 뭐뭐 하자, 선명하게 대응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대립시키고 있지. 무엇을? 순수한 것과 부정한 것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과 가래가 대립하고 있고요. 기침은 이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이다. 그래서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눈을 바라보고 있다. 순수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침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젊은 시인에게 우리 기침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눈은 살아있다라고 평서형으로 1년과 3년에서 이야기했던 이유. 눈은 살아있어. 진짜 정말 확신에 찬 어조인 거죠. 확신을 드러내고 있고요.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기침을 하자라고 2형과 4형에서 청유형으로 이야기한 이유. 무엇을 같이 해보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반드시 아셔야겠죠? 자, 김수영은 시적 언어의 완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회 역사적으로 집중한 시인이었다. 시의 새로움을 모색했는데 새로운 시적 언어가 곧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요청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작품이 발견된 당시 여기까지는 어떠냐면요. 김수영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관점이야? 시인은 작품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표현론적 관점이었는데 눈도 6.25 전쟁 중에 대통령의 이승만이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 개헌안에 통과되었고 탄압이 거세진 시기였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 배경을 봤어요. 현실은 작품의 사회 배경은 반영된다.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의 화자,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자라는 행위, 이거는 불의에 타협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행위를 순수함을 회복하는 것을 실천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의 의미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잊어버린 것은 살아있는 의미와 연관지을 수 있다. 눈이 죽음을 망각하고 초월하고 살아있는 것이다. 죽음을 잊은 영혼은 삶에 대한 직책과 욕망을 벗어나 시대에 맞서는 존재로 해석된다. 그래, 이렇게 볼 때 눈은 각성의 계기라기보다는 위로함에 복돋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가 하나. 죽음은 고통스럽다. 현실도 고통스럽다. 자, 그래서 눈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 살아있다는 것은 무기력해진 채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눈은 어두운 삶의 고통을 삼재 현실을 껴안고 그 고통을 새로운 삶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눈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자, 껍비단 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비단 리는 이거 보셔야 돼요. 작품의 짜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제재 핵심 정리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단편 소설이고 비판적이고 풍자적이야. 무엇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을 풍자하고 있냐면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 이 친일파들이요 나중에는 친미파가 되고 친러파가 되기도, 요런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려고 강한 자들한테 붙어먹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이 있고요. 격동의 한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5단 구성에 맞춰가지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전개 부분입니다. 자, 발단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인국이요 과거를 회상을 해요.
회중시계를 꺼내보다가 과거를 회상해. 이거는 미 대사관이 나와 있는 걸 봐서 언제쯤이냐면 1960년대쯤. 광복 이후 1950년대, 1960년대에 미국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 해요? 통치를 좀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미국에게 붙은 모습.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했는데 친일 행위로 득세를 하다가 나중에 광복 이후에는 감옥에 갇혀.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고 있다가 마침 소련 장교를 제거하고 소련 장교의 혹을 제거하고 소련 장교에게 붙었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요? 미국에게 붙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형무소에서 병보적으로 가출되었다는 중환자가 엎혀서 왔다. 이 중환자는 누구냐면요,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를 진찰하는 와중에요,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입원시킬까 거절할까. 의사라면 당연히 아픈 사람 어떻게 입원시키고 치료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나의 안전, 무슨 안전이냐면 친일파라는 나의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그래서 아래 읽어보면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다.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 경제사정,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인 간부급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사상범은 독립운동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입원시킨다는 것은 내 체면에 떳떳하지 못해. 왜? 난 친일파이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 한국 식민이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거죠. 한국 식민이라는 단어 이때 일제강점기구나. 강이죠. 한국 식민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그러겠죠. 당연히 친일파로서 독립운동가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런 친일파의 지위를 떨어뜨리게 되는 일이겠죠. 그는 이런데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직으로 찰나의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고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자신을 노려보는 청년이 있어. 그가 내가 거절했던 환자이구나.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꼈는데요. 근데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의 친일 행적들을 전부 지워버려야 돼. 그래서 국어 상용에 가하라고 적혀있는 팻말을요, 액자를 찢어버립니다. 국어 상용에 가해서 국어는 뭐야? 일본어야. 일본어가 사용할 수 있는 집이라는 팻말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찢어버려야겠죠? 그는 액자 틀 뒤에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보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줘 꼼꼼히 찢었다. 친일의 흔적을 없애는 거죠.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것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성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한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왜? 나 출세하기 위해서.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게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이 어색함을 느낄 만큼 제 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이죠.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직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닌가. 그것을 탄 날은 이 종이장은 뭐야? 국어 상용에 가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가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장고대까지 국어를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면서 국민총력연맹 보여요? 이거 그겁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위안부 한다고 사람들 데리고 가. 그리고 전쟁해야 된다고 사람들 모아. 그리고 그릇 같은 것도, 쇠그릇 같은 것도, 녹그릇 같은 것도 전부 다 갖고 가. 왜?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곳이 국민총력연맹. 여기의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들렸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액자를 찢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 국어 상용의 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던가,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이걸 내 손으로 찢어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추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지 같죠? 자, 시대 상황은요,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고요. 왜? 소련이랑 미국이 나오죠. 1월을 국어로 쓰도록 강요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인국의 태도는 중환자를 사상범이라는 이유로 입원시키지 않고 돌려보내요. 1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친일 행동을 합니다. 자, 여기도 다 읽어보실 수 있어야 하고요. 여기 다 읽어보시고 여기만. 화자가 눈을 바라보면서 눈은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청자인 젊은 시인에게 기침을 하자라고 권유하는 내용이었죠. 자, 눈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 이는 개인의 넘어 공동체 차원의 동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5단원은 아예 끝날 것 같아요. 자, 보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 드릴 테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 풀 수 있도록 하세요.